어, 안녕하세요. 오늘 수요일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끝내고 합정동에서 여기 바로 팟빵 앞으로 와서 아직 주차장이 열지 않아서 10시 좀 지나서 이제 녹음이 들어가니까 잠깐 이제 보통은 이때 이제 밥을 먹거나 이렇게 하죠. 보통은 그렇게 하고 아니면 뭐 MBN 생방 있으면 뭐 충무로로 넘어가거나. 네, 오늘은 없어서 여기서 잠깐 밥 먹고 쉬고 뭐 들어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노영 뉴스 인사이다 조금 개편을 하려나 봐요.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월요일로 옮긴다는 뭐 얘기도 있고 그래갖고 제 코너를 그래서 시간을 좀 지켜달라 그런 얘기도 했고 또 뭐 진행자가 사실은 좀 사건 사고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좀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얘기도 했는데 글쎄요 뭐 저도 잘 아직 모르겠어요. 뭐 계속 해야 될지 아니면은 요건 정리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또 노영이만 문제가 좀 걸리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이 본부장도 사실 제 고대 판실 동기잖아요.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인연이 있으면 인연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좀 부담이 되는 적이 있죠. 어쨌든 조금 더 뭐 지켜보죠. 뭐 오늘 또 노변이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때문인지 그 자기 부인을 죽인 변호사, 미국 변호사 사건 저도 참 의아했어요. 왜냐하면은 공소장을 저도 뭐 그건 공개된 거니까 봤는데 제가 그 관련된 피해자 쪽 저 변호사로부터 대략 들은 얘기랑 차이가 분명히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공격 무기가 쌍절곤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물론 이제 그 변호사도 자기도 잘못 알고 있을 수 있겠죠. 뭐 검정학 착각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 지금 공소장에는 뭐 쇠 막대기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생각해 보시면 쇠 막대기랑 쌍절곤은 전혀 다른 의미죠. 생각해 보시면은 쇠 막대기는 말 그대로 화가 나서 그냥 주변에 있는 걸 집어들고 뭐 우발적으로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고 실제로 본인 이 사람의 변호 전략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부 싸움 중에 우발적으로 죽였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 그게 아니라 쌍절곤이라고 하면은 생각해 보시면 보세요. 쌍절곤으로 자기 부인을 때려 죽였다. 이건 사실은 물론 그럴 수도 있죠. 또 쌍절곤을 주변에 있어 쌍절곤으로 때렸을 수도 있죠. 근데 쌍절곤이라고 하는 건 사실 공격 무기잖아요.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본인이 무슨 뭐 이 합기도라든가 아니면 그런 뭐 18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어떤 관심 있는 사람도 아닌데 그걸 집에 곧 자기가 혼자 사는 아니 가족이라도 실제로는 뭐 어린애들이 사는 그러니까 이거를 물론 이거는 이 추정입니다. 뭐 그 변호사도 착각해서 저한테 잘못 얘기해 줄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이게 경찰의 수사와 검찰의 기소하는 부분에서 원래대로 쌍절곤이 아니라 쇠막대기로 의도를 가지고 이거를 공격 무기를 바꿔치겠다면은 이건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변이 얘기했듯이 아니 그걸 그렇게
그 검찰의 잘못으로 뭐 피고인을 풀어준다. 그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그건 변호사가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죠. 생각해 보면 그러잖아요. 공격 무기가 예를 들면 어떤 뭐 수사하는 쪽이나 기소하는 쪽에 착각에 의해서 잘못 기재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공소장 정정을 하면 되는 거지. 이건 착각했다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게 이제 수사가 잘못됐다고 그 수사가 잘못된 것 때문에 그 피고인을 풀어줘야 된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왜냐면 본인이 살인을 인정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건 뭐 전혀 엉뚱한 얘기고, 가끔 이 노변이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해갖고 이걸 중간중간에 이건 좀 생각을 하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하지만 그건 뭐 내가 굳이 뭐 그 사람에 대한 지적을 할 이유는 없으니까. 근데 좀 그 부분은 계속 고민이에요. 이게 진짜 그런지. 그래서 재판이 이게 실제로 이제 증거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본심이 들어가면은 이게 진짜 이 쌍절곤인지 쇠막대기인지가 명확히 밝혀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증거로 제출해 갖고 아니면 흉기 제출하고 그러면서 이거 가지고 이제 관련된 부분을 뭐 검사가 얘기할 때 그리고 얘기가 나올 테죠. 근데 왜 계속 요게 그 머리에 남냐면은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소되기 전 성취된 후에 계속 그쪽 관련된 변호사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서울경찰청 가수 관련된 쪽에 드나들었다. 근데 그것도 뭐 사실 다른 일 때문에 들어줄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그런 얘기가 들려왔으니까 이게 만약에 사실 그 의도를 가지고 이 그쪽 관련된 피고인 관련된 사람 혹은 그 변호사 혹은 뭐 그 관련된 사람들이 의도를 가지고 감식하는 사람들에 접근해 갖고 만약에 흉기에 대한 어떤 것을 했다고 하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건 뭐 말도 안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를 이게 소위 말하는 증거 조작이나 이걸로 처벌할 수가 있느냐? 글쎄요. 예를 들면 이거죠. 현장 사진을 찍었느냐? 현장의 흉기, 이 흉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기재했느냐? 최초에 그 감식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리고 그것이 부검에 의해서 나타났던 두부에서의 상흔과 일치하는지 부검감사에서 확인이 됐느냐? 이런 것들이 다 확인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쓱 넘어갔다 라고 하면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제 추정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한테 이 사건 관련된 걸 얘기해 준 사람이 착각했을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쌍절곤이 아니라 원래부터 쇠막대기였다. 그러면 사실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게 증거 취득 이런 문제에서는 제가 지금 얘기하는 문제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게 아니라, 근데 저도 참 그래요. 왜냐면 저는 명확히 들었거든요. 쌍절곤이라고. 그러면은 아니 사실 쌍절곤과 쇠막대기를 구분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남자 중에 그렇지 않나요? 하여튼 그것 때문에 한번 좀 지켜보시죠. 이게 실제로 굉장히 물론 이제 왜 그러냐면 이 피고 측의 전략이 부부싸움에 의한 우발적 살인으로 가니까 그걸로 이제 주장을 하니까 더더욱 그 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순전히 착각이라든가 잘못 오인에 의한 거라면 다시 뭐 이거는 뭐 얘기할 거리가 못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서울청 과수 쪽을 드나들었다고 하는 라고 얘기를 된 거는 사실은 그게 아니라 다른 사건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드나든 거니까 그건 뭐 문제될 거 없고 그 사람들도 문제될 거 없죠. 뭐 드나들 수 있죠. 거기 출신이라고 하면요. 어쨌든 사실 이런 사소한 문제들, 사소해 보이는 문제들이 결과적으로는 재판에 들어가서 심각한 어떤 유무죄와 아니면 형량의 차이에 엄청난 차이를 발휘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런 어떤 수사사법 절차는 엄중하고 엄격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사실은 뭐 혹시 저도 착각할 수 있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요. 자, 요즘 한동훈이 핫한 인물이기 때문에 한동훈에 대한 얘기를 요즘 많이 물어보세요. 한동훈이 이 독특한 말버릇이 있다. 예를 들면 잠깐 멈칫했다가 다음 말을 하는 거죠.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사실 예를 들면 요번에 어떤 사태는 좀 쉬었다가 이런 겁니다. 좀 쉬었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어떤 뭐 법조인으로서 신중한 말을 신중하게 하는 그런 버릇일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이 조금 더 연관된다고 하면 그때 약간 이 눈알을 이렇게 굴리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습관화된 말,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습관이지만 뭔가 그 상황에 적합한 말을 찾는 건 좋다. 그런데 되게 웃긴 건 그런 거죠. 그 정도 법무부 장관까지 하고 유명한 특수부 검사에다가 차장 검사까지 했던, 예를 들면 그런 사람이 이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시점을 끊으면서 해야 될 정도인가? 이 부분은 사실은 좀 퀘스천 마크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이제 잘못 오해하면은 이게 흔히 말하는 우리가 거짓말의 징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눈을 오른쪽으로 뜬다든가 아니면 뭐 왼쪽으로 뜬다든가, 특히 뭐 이렇게 되면 이 어떤 걸 창의적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어떤 시도로서 거짓말의 징후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번 몇 번 이제 그 상황에 그런 말을 띄어갖고 말을 잠깐 멈춰갖고 그 당시에 컨텐츠가 무엇일까를 보면은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되게 그 상황을 일정적으로 조작적인 오퍼레이셔널 적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열 몇 가지의 그 사람의 그거를 딱 찾아보면은 이 사람의 감정선을 찾을 수 있는 거고, 그 내용의 진부 여부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아주 독특한 사람입니다. 글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많이 못 봤죠, 여러분도. 그냥 얘기를 하려면 쭉 하거나, 그러니까 신중함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저는 사실은 그거보다는 이 뭔가 감정을 숨기려고, 감정을 한번 여과하려고 하는 것도 연결이 되다. 그러니까 내용을 정화하는 것과 감정을 여과하는 것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간 행동 패턴, 그 습관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한번 물론 이제 뭐 굳이 뭐 그런 것까지 볼 필요 없지만은 한번 그 뉴스에서 그 사람 나올 때 한번 유심히 한번 보세요. 그 짧은 시간에 저게 거짓말일까? 저 사람이 지금 좀 흥분해 있을까? 아니면 뭔가 일까?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행동 분석은 그만큼 또 재미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현재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